안녕하세요. 부산 미소담 한의원 떡천점 원장 공신호입니다. 속쓰림을 느껴본 적 있나요? 맵거나 신맛의 음식, 뜨거운 음식을 먹고 나서 속이 쓰린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보통은 위염, 식도염 같은 소화성 궤양과 같은 관련된 질환을 동반하면서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급성으로 발생한 염증, 궤양 질환은 제산제 복용으로 치료가 잘 되는 편입니다. 모든 병이 이렇게 잘 치료가 되면 좋으련만 제산제를 몇 개월 이상, 심할 때는 2에서 3년씩 복용해도 여전히 속이 쓰리고 복약을 중단하면 더 심하게 속이 쓰리다면서 내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복이나 새벽에 속이 쓰리면서 타는 듯이 아프다거나 속이 끓는 듯이 아프다고 호소하는 분도 있습니다. 감기 때문에 해열제나 관절이 아파서 진통제를 한 알만 복용해도 속이 너무 쓰리고 위장약을 섞어서 복용해도 속이 쓰리기 때문에 감기에 걸리거나 어디가 아파도 약도 쉽게 먹을 수 없다고 한탄하는 분도 있습니다. 식사 시간을 놓쳐 속이 비게 되면 속에서 불이 나기도 하고 사과나 포도 같은 과일을 먹어도 명치 부위가 뻐근하게 아프다고 호소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은 대부분 만성 위축성 위염, 장 상피 화생이라는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만성 위축성 위염은 만성 염증 때문에 위장의 점막이 얇아지는 병입니다. 노화와 함께 위장 점막이 얇아지기도 하지만 젊은 사람에게서도 만성 위염이 있는 분들은 점막의 위축성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내시경을 했을 때 위축성 병변이 보이더라도 나이가 많은 분이라면 위장 상태가 괜찮다고 평가받는 경우가 있는 듯 합니다. 나이를 고려했을 때 이 정도의 위축성은 그럴 수 있다는 뜻이지 완전히 괜찮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상피화생은 위축성 위염이 더 심해져서 점막의 세포가 장점막의 세포와 비슷한 형태로 변형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점막 세포의 변성은 암 발생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점막 손상을 예방하고 치료에 힘써야 함을 뜻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위내시경 검진을 하면서 치료, 관리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만성 위축성 위염, 장상피 화생 때문에 속이 쓰린 분들은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할까요? 점막의 재생을 촉진할 수 있는 한약재를 처방하여 치료하게 됩니다. 음식 중에서는 마, 느릅나무, 양배추와 같은 것이 유명합니다. 마는 산약이라는 한약재이고 느릅나무는 유분피라는 한약재입니다. 양배추는 카베진이라고 하여 일본에서 나오는 위염 치료제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만성 위축성 위염 때문에 속이 쓰린 분들은 제산제를 복용하더라도 쉽게 증상이 완화되지 않습니다. 점막의 위축이 너무 심해서 제산을 하는 것만으로는 호전이 되지 않는 것인데 이럴 때 점막의 회복을 촉진할 수 있는 한약재를 사용해서 치료를 하면 얇아진 점막이 점차 회복되면서 속쓰림 증상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마, 느릅나무, 양배추는 식품 수준의 치료 능력이 있는 만큼 초기 단계의 위축성 위염을 치료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태가 더 악화되어 있다면 같은 효능이지만 조금 더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한약재를 처방하여 점막이 회복될 수 있도록 치료해야 합니다. 위장점막을 치료하는 효능의 한약재는 모두 끈적한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적 때문에 배가 딱딱하게 굳어지면서 소화력이 약해져 있는 경우에는 과도한 용량을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소화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위축성 위염 때문에 속쓰림 증상이 심한 분들은 담적의 정도를 진찰한 후 점막 회복에 효능이 있는 한약을 적정 용량을 사용하여 치료하면서 점차 사용 용량을 증가시켜 나가는 것이 점막의 위축성 변화를 잘 치료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속쓰림이 심할 때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하여 담적을 없애는 성분의 한약재를 처음부터 사용하면 오히려 속이 더 쓰려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축성 위염이 있더라도 소화장애 위주의 증상을 호소하고 속쓰림 증상은 호소하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처음부터 담적을 없애는 치료와 점막을 회복시키는 치료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장상피 화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성 위축성 위염보다는 훨씬 더 심한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별한 치료법이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종양이 생기면 수술을 하자는 얘기를 듣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싶어 한의원에 내원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한의원에서 장상피 화생의 치료는 위축성 위염을 치료하여 더 이상 장상피 화생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과 장상피 화생이 암으로 진행되는 것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치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축성 위염을 치료하는 한약재와 함께 점막세포의 이형성 변화를 억제하는 작용이 있는 한약재를 사용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속쓰림 증상이 점차 호전되면 제산제 복용을 천천히 줄여나가면 됩니다. 속쓰림이 완전히 좋아졌다 할지라도 1년에 한 번씩 위내시경 검사는 꼭 받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 화생을 치료한 이후에도 위장 점막을 자극하여 악화시키는 요인을 차단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요인은 잘못된 식습관입니다. 그로 인해서 담적이 몸속에 쌓여 있으면 위염의 재발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점막 치료 이후에는 담적을 없애는 치료를 통해 병의 재발 가능성을 예방해야 합니다. 그리고 커피는 평생 금지해야 합니다. 카페인 음료는 대표적인 위장 점막 자극 물질입니다. 커피를 끊지 못하고 다시 악화가 되어 내원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되면서 커피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력하게 금지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고지혈증, 고혈압이 있을 때 복용하는 아스피린, 관절염 때문에 먹는 소염 진통제의 장기 복용은 위장 점막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입니다.